저는 올해 63세가 된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많이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적막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고 사연을 들어주세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진수라는 53세 남자였어요. 처음엔 제가 나이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어요. 서예를 정말 잘 쓰시네요 라고 말을 걸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가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진수 씨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주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집까지 바래다 주었죠.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난다는 걸 알았을 때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나이 든 여성이 더 매력적이고 안정감이 있다면서 저를 추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정말 달콤하게 들렸어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았던 저에게는 그런 관심과 배려가 꿀같이 달게 느껴졌거든요. 진수 씨는 자영업을 한다고 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곧 안정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전 결혼 생활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재혼은 생각도 안 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고백을 받았을 때 정말 가슴이 떨렸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 몰랐거든요. 진수 씨는 저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외롭지 않게 평생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금 성급한 거 아니냐고 말렸어요. 특히 제 큰딸이 많이 반대했죠. 엄마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 더군다나 연하 남자와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의 달콤한 말들과 세심한 배려만 기억에 남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진수 씨가 제 재정 상황에 대해 은근히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남겨둔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파트는 전세인지 자가인지, 월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냥 결혼을 앞둔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계산된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여성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걸 파악한 후에 본격적으로 저에게 접근한 거였던 거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좋게만 해석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했죠. 진수 씨가 비용 부담을 줄이자고 해서 제가 대부분 준비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2박 3일만 다녀왔고요. 결혼 후 진수 씨는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자기 원룸은 정리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자기 집 정리는 하지 않더라고요. 물어보면 카페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미뤘어요. 그리고 결혼 첫날부터 느꼈던 건데 진수 씨의 생활 패턴이 저와 너무 달랐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편인데 그 사람은 오전 11시까지 자더라고요. 카페는 오후에 열고 밤늦게까지 한다면서 아침에는 절대 못 일어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자영업자니까 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빨래도 설거지도 청소도 모두 제 몫이 되었어요. 이상한 건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집안일을 해도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가 늦게 자니까 아침에 푹 자고 싶다면서 제가 움직이는 소리가 거슬린다고 했어요. 결국 제가 제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진수 씨가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어렵다면서 월세랑 재료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되었으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였어요.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하면서 급한 상황이니까 도와달라고 했죠. 저도 부부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또 다른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카페 기계가 고장났다, 원두값이 올랐다,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다.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부부 사이에 돈을 따지냐면서 서운해했죠. 더 충격적인 건 진수 씨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진수 씨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거든요. 저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음식도 준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진수, 야, 정말 복 터졌다. 부인이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겠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 나는 재혼이 최고라면서 연상 부인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좋지 않겠냐고 수군댔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수 씨가 저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가족들에 대한 태도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 자녀들에게도 정중하게 대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특히 제 큰딸이 집에 오면 자기는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제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아저씨 뭔가 이상해요. 엄마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도 진수 씨를 믿고 싶어서 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진수 씨의 진짜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진수 씨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어요. 비틀거리면서 들어와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물을 가져다 드리면서 괜찮으신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진수 씨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었다면서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술 때문에 하는 소리려니 했어요. 그런데 진수 씨가 하는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 여자와 결혼한 게 실수였다. 친구들도 다 말렸는데 왜 성급하게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갑자기 제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면서 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수 씨가 부부인데 뭐가 문제냐,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 아니냐면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당신은 쓸 데도 없잖냐고 했어요. 그때 정말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진수 씨에게 지갑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집안에서 누가 돈을 버냐, 당신은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도 제 집이고 지금까지 당신 뒷바라지한 것도 다 제 돈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진수 씨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래, 그럼 헤어지자. 나도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한테 관심 있었던 게 아니야. 혼자 사는 여자가 돈 있어 보여서 접근한 거였어. 근데 이렇게 까다로울 줄 몰랐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진수 씨는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나이 든 여자가 뭘 안다고 사랑을 논하냐, 현실을 모르고 너무 순진하게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같은 젊은 남자가 이런 늙은 여자와 결혼해 준 것만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수 씨의 반응이 또 달랐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미안하다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다고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수 씨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버린 상황에서 그 어떤 사과도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지난 몇 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는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결국 순순히 응했어요. 아마 더 이상 저에게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때의 저를 돌이켜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 특히 황혼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진수 씨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결정이었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최소한 1년은 지켜봐야 해요. 특히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돈 문제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결혼 전에 서로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결혼 후 경제적 분담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무작정 사랑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 문제를 자주 언급한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제 딸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저는 듣지 않았어요. 사랑에 빠지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거든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걱정된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네 번째는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살펴보세요. 진수 씨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가족에 대한 태도, 이전 연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등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로 연령 차이가 큰 결혼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10살 차이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패턴, 가치관, 인생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랐어요. 연하 남성과의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차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혼자 살고 있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는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고통이 훨씬 컸거든요. 지금은 정말 평안합니다. 황혼 재혼을 꿈꾸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혼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서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